안녕하세요. 이현우 작가입니다. 오늘은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요. 미국 재무부 장관 이 옐런이 금리를 인상하겠다라고 발언을 했어요. 이분이 지금은 연준 의장이 아니니까 이분이 말을 한다고 금리가 올라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금리 인상이 우리는 신경 쓸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이 이야기를 딱 듣고 금리 인상해? 그러면 바로 미국 주식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금리 인상하면 뭐 해야 되지? 라는 걸 조금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바로 그냥 금리 인상해? 그럼 앞으로 미국 주식을 사야 되겠는데? 그럼 어떤 주식을 살까? 약간 이런 고민을 해봤어요. 왜 금리 인상하는데 미국 주식을 사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미국이 금리를 올릴 때 시장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000년부터 지금까지 금리 상승 구간이 총 3번이 있었는데요. 한 2000년 초반에 금리가 상승하고 2000년 중반에 금리가 상승하고 2016년 이때부터 금리가 2019년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이때 과연 시장이 무너졌을까요? 아니면 난리가 났을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구간 2000년 초반부터 금리 상승했을 때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나스닥 그래프입니다. 나스닥이 한 1000 중반대에서 2000 근방에서 갑자기 5000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상승하는데도 불구하고도 이 나스닥이 어떻게 됐죠? 급격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금리가 하락하는 구간에 보시면은 나스닥은 오히려 미끄러졌죠. 물론 이제 이 버블 터진 이야기는 여러 가지 배경도 있고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다른 유튜버분들 어떤 설명을 참고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에 S&P 500입니다. S&P 500 금리 상승하는 구간 2000년까지 2001년 정도까지 S&P 500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상승하는 두 번째 구간 2004년부터 2006년에서 7년 정도 이때를 살펴보시면은 S&P 500 때 폭락한 거를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때 미국 주택시장에 버블이 꼈었죠. 금리가 오름에도 불구하고도 미국 주택 시장은 호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2008년 전후를 해서 이 버블이 꺼지고 글로벌 금융위기로 가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되는 것은 금리가 상승하는데도 불구하고도 시장은 어땠다?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 모두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중반까지 해서 우리도 이때 코스피가 어땠죠? 한 4,500 정도에서 2000으로 급등을 했죠. 2000년 초반에 약간 유행어가 부자 되세요 이런 말도 있었고 예능 틀면은 지금처럼 투자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나와서 예능에 나와서 뭔가 재미있게 이야기도 해주고 그랬죠. 제가 기억나던 거는 노홍철이 무한도전에서 주식 잃어가지고 정준하가 이렇게 소스라고 해가지고 져가지고 돈을 잃어가지고 엄청 억울해하면서 정준하 뺨을 때린다고 할까요? 약간 그런 이벤트도 하고 그랬어요 이때. 그리고 이 세 번째 구간 금리가 상승하는 2015년 정도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이때 주식시장은 어땠죠 여러분? S&P를 보여드리면은 2016년 정도 이제 금리가 인상한다 이야기가 있고 테이퍼링 출구 전략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조금 약간 횡보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금리가 상승하자 시장은 상승했습니다. 나스닥 역시 이 당시에는 같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팡이라고 해서 페이스북, 애플, 구글 기업들이 이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이 금리가 상승하는 구간에도 시장은 어땠다?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금리가 상승하면은 이게 시장이 무너져야 되는 거 아니냐. 유동성으로 돈을 풀어서 시장을 상승시켰는데 금리를 올리면 시장에서 유동성이 흡수돼서 폭락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금리보다 시장 수익률이 더 높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금리가 지금 4%라고 하더라도 시장 수익률이 10%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시장에 투자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리만 봐야 될 것이 아니라 이 시장 수익률도 같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옛날에 7, 80년대 경제 성장할 때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이때 당시 경제가 고도로 성장할 때죠. 이때 금리가 지금 금리하고는 차원이 틀리죠. 정기예금이 25%, 20% 이랬습니다. 이때 당시 우리가 경제 성장을 못했나요? 아니죠. 경제 성장 지금보다 더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보지 마시고 시장 상황을 보고 결정하자는 것이죠. 문제는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상승하지만 나스닥이랑 미국 주식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상승할 때 우리는 어땠죠? 그냥 박스 피에 머물러 있었죠.
그러니까 시장은 상승하는데 우리가 어디에 올라타야 되지? 이제 이거를 고민해야 될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정부에서 미국 이제 자산 가격 뭐 크게 폭락할 수 있다. 미국 주택 가격 지금 많이 오르고 있죠. 그래가지고 야 이러다가 갑자기 하락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약간 겁을 주는 좀 멘트들 날리고 있는데요. 이걸 보시고 야 어떡해 야 이거 투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야 확실히 지금 너무 많이 올랐어. 이거 거품일 수도 있어. 조금 기다려보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냐? 진짜 위험하면은 저 사람들 저렇게 말 안 합니다. 진짜 위험할 때는 어땠죠? 예전에 위기 올 때 2008년에 그리고 97년 때 우리나라 뭐 언론이라든지 정부라든지 어떻게 이야기했죠? 위기 절대 안 온다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보고 지금 사도 되는구나 라고 저는 해석을 했거든요. 왜냐? 이 사람들은 특히 관료들 같은 경우에는 안정을 원해요. 그 의미는 너무 급등하는 것도 원하지 않고 너무 폭락하는 것도 원하지 않아요. 급등하게 되면은 이게 너무 과열로 시장이 치달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폭락하는 것도 원하지 않아요. 왜냐? 그러면은 경제가 힘들어지고 뭐 정권을 내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료라든지 이런 기득권, 뭐 언론들은 시장 상황을 그대로 이야기 안 해요. 그게 나쁘다는 거는 아니에요. 사회 전체 안정을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이거를 고지고대로 믿어선 안 돼요. 이 사람들이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는 조금 천천히 해라. 약간 이 정도로 받아들이셔야지 지금 진짜 폭락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안 돼요. 진짜 폭락할 때면은 옐런이 주식을 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국 연준에서 자산 가격을 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가 폭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 미국 연준에서 사라 그 정도 되면은 이제 더 이상 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살 사람이 없기 때문에 미국 연준이 폭락할 것을 걱정해서 사람들에게 막 사라고 부추길 수도 있어요. 이제 폭락하면은 다 뭐 사표 써야 되고 뭐 책임 물어야 되고 막 그래야 되니까 또 욕은 또 얼마나 먹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보시고 고지고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또 하나 궁금한 점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럼 우리나라 주식은 어떠냐? 굳이 거기 미국까지 가서 사야 되냐?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우리나라 기업 중에는 좋은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기업은 좀 삼성전자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삼성전자가 압도적으로 시가총액이 높죠. 그만큼 이제 기업다운 기업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약간 위험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이 가계부채가 너무 많아서 조금 위험해요. 이 가계부채가 단순히 가계부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부동산 가격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부동산에 다 들어가 있죠. 이 부채가. 잘못하면 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거나 그게 위험하게 되면은 같이 건설사라든지 그 건설사에게 대출을 해준 뭐 은행이라든지 좀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은. 일단 경제 성장률이 괜찮기 때문에 당분간은 괜찮을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그렇게 크게 상승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미국에 비해서. 왜냐면 개인들이 이자를 갚고 뭐 하느라 돈을 쓰는데 소비가 뭐 쉽게 일어나거나 개인들이 투자를 하거나 이런 게 쉽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면 우리나라 가계부채 그렇게 많은데 미국 저기 정부 부채는 더 많지 않냐? 거긴 그냥 뭐 찍어낸다는데 그러면 미국 부채가 폭발하면 어떡하냐? 정부가 돈을 뭐 안 갚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또 약간 미국 부채도 위험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 정부의 부채와 우리나라 개인이 아파트 사기 위해서 빌린 부채가 근본적으로 같을까요? 그 성격과 질이? 여러분, 미국은 기축통화국이에요. 훨씬 안전해요. 기축통화국이에요. 기축통화국이 돈을 찍어내서 이렇게 부채가 높아진 거라 우리가 아파트에 대출 받은 거랑 이 안전도가 수준과 차원이 틀려요.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안전성에 대해서. 미국 부채 많은 거 저도 인정해요. 그 위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를 누군가 받아주기도 해요. 이번에 일본이 받아줬잖아요. 이번에. 미국 국채금리 상승할 때 그걸 누가 받아줬어요? 일본이 받아줬어요. 미국 국채를 매입한 나라가 지금 1위가 중국이었는데 지금 1위가 다시 일본으로 바뀌었어요. 뭐 물론 이건 좀 약간 뒤에 정치적인 이유도 있죠. 뭐 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해서 미국한테 조금 잘 보이기 위한 뭐 이런 이야기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뭐 이렇게 뒷 배경이 있으니까 아무튼 미국은 기축통화국이에요. 그 정도 힘이 있어요. 아무튼 우리 가계부채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좀 미국 주식 관련 정보를
조금 분석을 해서 영상을 좀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은 상승하는데 아무래도 가장 많이 상승할 만한 곳, 이런 곳에 가서 잘 올라타야 되겠죠. 또 괜히 이상한 데 가가지고 코스피에서도 이렇게 상승장에서 사람들이 돈을 막 잃잖아요. 저도 공부해서 이렇게 영상을 꾸준히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